임실군 옥정호 개발을 두고 정읍시와 임실군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들도 옥정호 개발을 두고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수년째 심화되어 가기만 하는 옥정호 개발 논란, 10미니츠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옥정호.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인 옥정호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옥정호는 1960년대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인공적으로 생긴 호수입니다. 연내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후 옥정호는 임실과 김제, 순창, 정읍 지역에 농업용수와 식수를 제공하며 주민들에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수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기 이제 김제평야랑 정읍 쪽으로 물을 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1A 등급으로 매우 좋은 단계에 있습니다. 평화롭던 옥정호에 개발 바람이 불어온 것은 지난 2015년. 임실군이 옥정호 일부 지역의 상수원 보호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 시민들은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임실군이 아니었습니다. 임실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해지가 되면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읍 시민들은 그것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시작된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 임실군은 2015년 8월 옥정호 상류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16년 만인 지난 2015년 임실군과 순창군 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실군에서는 옥정호 상수원 수질이 더 깨끗한 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이웃 간에 상생하고 협력하고 이것이 또 중요한 우리 과제고, 그래서 두 지역 간 갈등은 해소된 듯 했으나 임실군이 옥정호 수상 레포츠타운 사업을 거론하며 대립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옥정호의 선수변, 후수면 개발 방식으로 양 지역 간 합의를 조정했습니다. 정읍시와 임실군의 수변 개발을 추진해 나가되 수면 이용은 환경 영향평가 이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보존에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수면 개발에 따른 환경의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읍시와 임실군은 아직도 갈등의 평행선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옥정호 수상 레저센터 사업 계획을 굽히지 않는 임실군.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옥정호 개발을 결사 반대하는 정읍시. 지지를 해서 도지사로 당선시켰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에 식수에 배를 띄우고 논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오염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물을 먹는 지수가 한 13.6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옥정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됐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게 되면은 전라북도 정읍시와 협의를 통해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옥정호를 내륙 호수 관광 1번지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민 임실군수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면서 옥정호 개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유진섭 정읍시장은 옥정호 수면 개발 반대와 정읍시민 식수원 보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식수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이 광역 상수원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읍시에 있는 그 칠보 치수장이라고 하는 칠보면에 있는 그 동진강 수계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정읍시에서는 그래도 이 물이 그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만 지정을 해야 된다. 칠보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정읍시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도원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임실군과 도원천으로 유입되는 상류수가 옥정호이기 때문에 지정이 필요 없다는 정읍시의 사이에 의견차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 임실군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섬진강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민초, 우리나라 최고의 서로 민초들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옥정호가 수십 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산권 행사나 건물 증축 등의 제한으로 삶 자체가 힘들었다는 임실군 옥정호 근처의 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간의 그런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정호 개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많이 오시면 이쪽 상권도 좀 형성이 더 될 것이고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겠죠. 모든 것이 다 묶여가지고 해나갈 수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 상수원이 풀리고 나니까 좀 임실읍도 좀 살아나고. 정읍 시민들의 입장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지. 안 그러겠어. 아무래도 오염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식수를 그걸로 오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 안 그래요? 그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는 싫죠. 물을 깨끗한 물 먹고 싶지. 그게 뭐 오염된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몸에 해로운데. 정읍 시민들의 건강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책임져야 할 정읍 시의 현재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한 사회단체에서도 특별히 우리 정읍에는 옥정호 상수원은 그 생명수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 이에서 스포츠 레저 시설을 한다는 건 시민 정서상도 안 맞고. 주민들을 위한 개발을 주장하는 임실군과 수질 보존을 주장하는 정읍시에 풀리지 않는 갈등. 중재에 나선 전라북도의 현재 입장은 과연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업들은 그냥 협의해서 추진하고 수면에 관련된 사항은 그러면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네. 용역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개발 사업. 시군 주민 모두 용역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유의미한 말씀을 드릴 만큼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오고요. 네네. 일단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려면 한 2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임실군과 정읍시, 그리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전라북도. 그 사이 지역 주민만의 한숨소리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현재 지금 이게 의혹이 진행 중이고요. 네네. 도에서도 지금 일체 이 관련해서는 그 인터뷰나 언론에 지금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뭐가 그 염려가 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죠? 이미 용역은 진행되고 있지만 용역이 끝나는 걸 봐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이게 이제 갈등처럼 비춰져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는 하신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어떤 뭐 TV나 뭐 어디에 어떻게 뭐 이게 방송이 되고 다시 이슈화가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읍이나 임실에서 또 다른 또 갈등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지자체. 합의문을 통해 협력을 약속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 새 출발을 알린 민선 7기는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협약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 걸까? 이용객들은 잠시 이용하고 떠나지만 거기에 상주하는 상인이나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도 볼 수 있지만 그 폐해도 본인들이 다 겪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의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현 세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좀 관리하고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각각의 자치단체들이 좀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고요. 수십 년간 맑은 물과 풍광을 전해준 옥정호. 옥정호는 어느 특정 지역의 소유가 아닌 전북도민 모두의 자원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기가 아닌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예, 2라운드에 새로 오신 패널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훈열 도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훈열입니다. 이승모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모입니다. 예, 이 옥정호 개발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정읍 씨는 우리 먹을 물이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입장이고 임실구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아닌데 우리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쓰겠다 이런 입장이라 정말 입장 차가 좁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읍 시민분들이나 시민사회 단체 분들의 이 분노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2개월 뒤에 그 임실군에서 수상 레저 산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 국비를 확보한다는 등 어쩐다는 등 너무 앞서 나가니까 정읍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 합의해서 가기로 했고 특히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기로 했는데 수상 레저 산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수면 산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질을 오염시킬 거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협의가 안 된 거니까 정읍 시민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수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수면에 대한 합의 사항은 없어요, 이 내용에. 예. 수변, 호수가 옥정호 수변에 하는 거하고 수면 이용하는 거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이용에 관한 그러니까 수상 레포츠 단지로서의 개발에 관해서는 정읍시도 이것을 인정한 적이 없고, 그렇죠.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이 협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년도 협의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에 의해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상승 보호구역 재조정 이전에 지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으니 재조정해 주시오 라는 측면에서 했던 협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수상 레저 스포츠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게 수변 개발은 즉시한다. 단 수면에 관해서는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합의를 사항을 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논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용역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앞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 스톱하는 것이냐, 그리고 용역 결과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주민이나 주민단체라든가 참여해서 그걸 옆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나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된 상태에서 전문가 중심으로만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용역 결과에 대한 수용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용역 결과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발주처 의도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그리고 아무리 용역 보고서가 어떤 결과를 내던 간에 내가 먹는 물에 사람들이 몸을 담그고 배가 지나다니고 뭐 이런다고 하면은 어떤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저는 정말 불쾌하고 찝찝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에 나오는 단체장께서는 국민의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제약되어 온 권리를 또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 같은데, 이런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뭐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상위 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하는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전라북도가 되겠네요. 네,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위원회라는 걸 두고 기초 간의 갈등은 상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건이 전북도지사님의 공약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게 공약 사항이라면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북도 안에 갈등 조정 자문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있고요. 그 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좀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행정 단위들끼리만 모여서 세 개 시군 단체장
합의만 하면 된다 이런 접근보다는 임실은 임실 국민들, 정읍은 정읍 시민들, 도입장은 도민 전체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그게 합의가 돼야 이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재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보고서의 문제나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어쩐지 정말 책임감 있게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이쪽에게 거슬리지 않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640억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 자료가 이렇게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전라북도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주었는지 그렇다면 정읍 시민을 기만한 건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 건 아닌가. 그 부분이 6.13 지방선거 국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개입되면서 그게 스톱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까 뭐 표를 얻기 위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기를 꺼려하는 상황들이었던 거고 이제 선거가 마무리됐고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직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란 것은 아무래도 유권자를 10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개발 공약을 고려하는 게 정치 현실인 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새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유권자들 의견을 반영하시되 차분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내오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가동하기 전에도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 분쟁도 그렇게 처리되듯이. 그래서 도가 입장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이 주민들 간의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 상수원구역 관련 분쟁들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팔당댐의 상수원 규제와 관련돼서 한 6, 7개 자치단체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몇십 년 동안 거기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0년, 40년 된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그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상생협력 선언서라든가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물론 이것도 오래 걸렸지만요. 지금 다른 지역은 해결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뭐 기다리면서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등을, 어떻게 갈등 해결을. 저는 이제 이런 우리 김은하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실 국민들한테 정읍 시민들의 입장을 좀 얘기해주고, 정읍 시민도 마찬가지죠. 물 수변을 어떻게 이용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용 자체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선전지 관광지를 가도 수면을 잘 이용해서 관광하면서도 수질장을 잘 보호하는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조금씩 좀 틀린 부분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조직 분쟁 조정위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각 주민들의 일정 부분 양보와 합의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일단은 만나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 안에서 행정들끼리의 협의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영역조차도 주민들의 참여에서 같이 보고 같이 확인하면서 영역 결과 보고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래 했으니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던져줘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인들한테 큰 기대 안 가는 것이 좋을 거라. 정치인들한테 큰 기대 안 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인이신데. 정치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관심 많이 갖고 올바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좀 전달해주는 노력을 해줍사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재반 과정이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나 의견 수렴 절차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의제들을 공론화시키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면 갈등 해소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